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TNC 김성목 팀장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회계 및 세무 비교, 법인세, 개인소득세, GST와 SST, 원천세에 대한 비교, 회계 결산 진행 및 세무 신고 일정에 대한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국가별 직원 채용 시 필수 신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 신청 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웨비나 라이브 중 궁금하신 부분 있을 경우 우측 하단에 질문 남겨주시면 추후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회계 세무에 대해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모두 회계연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후 첫 회계연도는 최대 18개월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년도부터는 12개월로 회계연도가 설정되는데,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자 설립된 법인이라면 첫 회계연도를 최대 18개월, 즉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가능하며, 차년도부터는 1월 1일에 시작, 그리고 12월 31일에 종료되게 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감사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에 감사인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감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싱가포르 법인을 포함한 전체 그룹사가 스몰 그룹으로 분류된다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총액이 1,000만 달러 이하, 자산 총액이 1,000만 달러 이하, 그리고 전체 직원 수가 50명 이하, 이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최근 두 개 회계연도 동안 충족하였다면 스몰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법인 설립 후 첫 주주총회 전까지 감사인이 선정되어야 하며, 휴면 기업, 수익이 없는 기업, 그리고 당해와 직전 2개년도 동안 매출이 10만 링깃 이하, 자산이 30만 링깃 이하, 그리고 직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 감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싱가포르는 자본이득, 개인소득세법 13A와 13F에 명시된 특정 해운소득, 그리고 13.8에 명시된 국외 원천 배당, 지점이익,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처분을 제외한 자본이득, 배당금, 퇴직금, 그리고 인가된 기관에서 수령한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별 법인세, 개인소득세, GST와 SST, 그리고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입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말레이시아보다는 조금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특정 신설 법인에게 제공하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 해당 세금 혜택으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년도 동안 첫 과세소득의 10만 달러 중 75%를, 그리고 그 다음 10만 달러 과세소득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뿐만 아니라 기존 법인에게도 제공되는 일부 세금 면제 혜택이라는 것도 있으며, 해당 세금 혜택으로는 첫 과세소득의 10,000달러 중 75%를 소득공제해주며, 이후 19만 달러의 과세소득 중 5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그에 반면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24%입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법인을 포함한 전체 그룹사의 자본금이 25만 링깃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이 500만 링깃 이하인 경우 과세소득 15만 링깃까지는 15%의 세율이, 15만 링깃 초과 60만 링깃까지에 대해서는 17%, 그리고 60만 링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지사세율입니다. 브랜치 오피스, 즉 지사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는 17%의 세율이 적용되며, 말레이시아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먼저 싱가포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ECI라고 하여 Estimated Chargeable Income, 즉 추정 과세소득을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승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NOA, 추정과세소득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는데,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법인세를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이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고 시점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확정 세무 신고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다르게 조금 독특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P204, 즉 법인세 중간이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 승인되면 여섯 번째 날부터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설립된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CP204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두 번째 달 15일부터 4년도 1월 15일까지 총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가진 법인이라면 2023 회계연도에서 발생할 매출과 매입을 미리 예상해서 이에 따른 법인세 금액을 산출한 뒤 22년도 11월 30일까지 CP204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총 12개월에 나누어 2023년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 세무 신고는 회계기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과거 과세소득 그리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임의로 추정 과세소득 통지서를 발행하며 통지서에 명시된 법인세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신고 내역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연 납부를 하신다면 미납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법인세 신고가 늦어질 경우 최소 200링깃에서 최대 2만 링깃까지 부과되며 지연 납부할 경우에는 미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어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인소득세율은 0에서 최대 24%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0%에서 최대 30%까지 부과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와는 다르게 지급되는 급여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 12개월치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 신고 시에는 4월 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발급받은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기한에 맞추어 개인소득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에서는 피고용인은 원천세 공제 후 월급을 수령받으며 법인은 원청징수한 금액을 매달 15일까지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진행 시 4월 30일까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 시에는 5월 15일까지 신고 및 미납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6월 30일까지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7월 15일까지 신고 및 미납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공제 항목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연령별 표준 공제, 배우자 공제, 메이드비,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표준 공제를 포함하여 의료비, 교육비, 컴퓨터, 책, 휴대폰, 매거진, 스포츠용품, 육아용품 구매 등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GST와 S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부가세는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싱가포르에서는 GST, 즉 부가세를 법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현재 매출이 있고 향후 12개월 이내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GST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GST 등록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8년 GST, 즉 부가세를 폐지하고 세일 앤 서비스 텍스를 도입하였습니다. GST와 SST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SST의 경우 대부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능한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 50만 링깃을 초과할 경우 SST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용역업체는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매출이 0, 50만 링깃, 150만 링깃을 초과할 경우에 SST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SST도 등록이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8%의 GST가 세율이 적용되며 2024년 내년부터는 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서비스는 6%, 상품 판매는 물품 품목에 따라 5% 혹은 10%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는 분기마다 신고를 진행하며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법인인 경우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에 대한 신고를 4월 30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고를 7월 30일까지, 3분기는 10월 31일, 4분기는 1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통지서에 명시된 납부액 및 기한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두 달에 한 번 SST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홀수달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짝수달 말일까지, 그리고 짝수달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홀수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법인은 1월과 2월에 대한 SST 신고와 납부를 3월 말일까지, 3월과 4월에 대한 SST 신고와 납부를 5월 말일까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홀수달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법인은 2월과 3월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4월 말일까지, 4월과 5월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6월 말일까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원천세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모두 원천세를 위드홀딩 텍스, WHT라고 부르며 두 국가의 컨셉은 비슷합니다. 각 국가의 비거주 기업 혹은 개인이 각 국가 내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해당 국가 출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과 개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로는 이자, 커미션, 부채 및 채무에 대해서 15%, 로열티 혹은 동산 사용에 대한 대금은 10%, 경영관리 수수료는 17%, 동산의 대여, 사용 대가로 지불한 임대료는 15%, 그리고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15%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의 원천세가 적용되므로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시에는 원천세 적용 대상인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이자 15%, 로열티 10%, 동산의 임대료 10%, 기술 및 관리 용역비의 10%등 다양한 원천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금주별로부터 두 번째 달 15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대한 이자를 1월 25일에 지급해야 한다면 이자 지급 시에 원천세 15%를 제한 85달러는 지급하시고, 그리고 15달러의 원천세는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원천세를 지연 납부하신다면 싱가포르는 미납액의 5%, 말레이시아는 미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어서 회계 결산 진행 및 세무신고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싱가포르의 법인이 이미 설립되었고 회계연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일 경우를 가정하여 결산 및 세무신고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결산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결산을 바탕으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ECI, 즉 추정과세 소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2024년 6월 30일까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 보고서를, 면제 대상은 약식 감사 보고서를, 그리고 XBRL 대상인 경우 XBRL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 연차 보고를, 마지막으로 2024년 11월 30일까지 확정 세무 신고를 마무리하면 2023 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회계 세무 신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예시로 이미 설립된 법인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을 때 2023년도의 결산 진행 및 세무신고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예상해서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산출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법인세를 바탕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을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12개월에 나누어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결산, 약식감사, 감사, XBRL을 진행하여 회계연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완료하여야 하며 연차보고 및 확정세무신고를 7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면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회계세무신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채용 시 실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연금을 센트럴 프로비넌트 펀드 CPF라고 부르며 월 소득 50달러 이상인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국민연금을 Employee Provident Fund EPF라고 부르며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연령에 따라 급여의 5에서 20%가 부과되며 말레이시아는 연령에 따라 0에서 10%가 부과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연금을 2월 14일까지, 말레이시아는 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연 납부 시에는 싱가포르는 미납액의 1.5%,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신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쏙소, 한국의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EIS, 한국의 고용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쏙소와 EIS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입 대상으로는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대상이며 급여의 0에서 0.5%가 의료보험으로 부과되며 급여의 2%가 고용보험으로 부과됩니다. 쏙소와 EIS 모두 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싱가포르는 SDL, 능력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해당 분담금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급여의 0.25%를 분담하게 되는데 납부액은 최소 2달러에서 최대 11.25달러로 2월 14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분담금은 근로자의 업무 향상을 위한 정부 산하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능력개발 분담금을 HRDF라고 부르며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의 1%가 부과됩니다. 직원 수가 5명에서 9명 사이라면 자발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급여의 0.5%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만 링깃의 벌금 혹은 최대 1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FWL, 외국인 고용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싱가포르 내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규제하기 위한 분담금으로 근로 시작일로부터 S패스와 워크퍼밋 비자의 만료일까지 고용주가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2월 17일까지 납부를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회계 및 세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청 시 전달 주신 사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 설립은 등기사항이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모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후 은행 계좌 설립은 은행 소관으로 이제 은행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하여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싱가포르는 시중은행 계좌 설립 시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시중은행 계좌 개설의 심사가 강화돼서 특정 은행의 경우 등기이사 그리고 서명권자, 주주까지 2년 이상의 사업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싱가포르는 이제 세무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반면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세무 규정을 공무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싱가포르는 모든 신고 서식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대부분의 경우 말레이어로 되어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송금이나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으로는 이제 송금, 그리고 이제 자이로 등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송금은 싱가포르 국세청 계좌로 세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라면, 자이로의 경우 이제 등록하실 경우 정해진 날짜에 등록된 은행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 이체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페이나우라는 앱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싱가포르 우체국인 싱포스트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는 방법, 혹은 ATM이나 CDM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전달 주신 사전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 드렸으며, 웨비나 진행 시 그 문의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락처 따로 남겨주시면 따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후 진행될 웨비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